그 크림, 아버지 발톱 무좀 크림이라고? 어머, 어쩌지 이상하다고 했어. 아니, 고모님. 지금 제 화장대 위에서 뭘 하고 계신 거예요? 아침부터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방문을 열자마자 보이는 풍경이 가관이었거든요. 이혼하고 2달 전 우리 집으로 들이닥친 시누이, 미진 고모가 제 화장품을 얼굴이 아니라 발바닥에 바르고 있었으니까요. 그것도 그냥 크림이 아니었습니다. 프랑스에서 물 건너온 내 한 달 용돈을 털어 산 고가의 탄력 크림이었죠. 어머, 올케. 일찍 일어났네? 이게 아주 쫀득쫀득하니 좋더라고. 발 뒤꿈치 갈라진 게 좀 심해서 말이야. 태연하게 발을 쩍 벌리고 앉아 있는 꼴이라니.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저 여자는 우리 집에 얹혀 사는 주제에 내 살림은 물론이고 시어머니의 쌈짓돈까지 제 돈처럼 쓰고 다녔거든요. 고모님, 그거 탄력 크림이에요. 얼굴에 바르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거 시아버님 생전에 쓰시던 무조명 옆에 있던 건데 혹시 순간 미진 고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참지 않고 쐐기를 박았습니다. 그거 시아버님 발톱 무좀 치료제랑 케이스가 똑같거든요. 제가 헷갈릴까봐 옆에 둔 건데 아까 고모님이 바르신 거 그거 무좀약일 확률이 99%예요. 뭐라고? 이게 무좀약이라고? 미진 고모가 경악하며 발을 붙잡고 방방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꼴이 어찌나 우스꽝스러운지 속에서 천불이 나던 마음이 아주 조금은 풀리는 것 같더군요. 사실 지난 2달은 지옥 같았습니다. 엄마, 이 집 꼴이 이게 뭐야? 올케가 살림을 이따위로 해? 라며 하루 종일 나를 깎아내리고 시어머니가 아끼는 장독대 뚜껑을 열어 손으로 음식을 집어먹기 일쑤였죠. 아이고 따가워. 올케, 빨리 물 좀 가져와 봐. 내 발이 녹아내리는 것 같단 말이야. 미진 고모가 울부짖으며 화장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저는 차분히 화장대에 앉아 남은 화장품을 정리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그간 참아왔던 내 인내심이 임계점을 넘었다는 걸 저 여자는 아직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때 안방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늘 고모의 눈치를 보며 기죽어 지내던 우리 시어머니 정순 여사님이 서 계셨습니다. 평소와는 눈빛이 달랐습니다. 수진아, 저녁 발 좀 씻겨주고 나오렴. 그리고 거실로 나오너라. 이제 우리 할 얘기가 좀 있구나. 어머니의 목소리에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늘 딸 앞에서는 맥을 못 추던 어머니가 맞나 싶을 정도로 단호한 말투였죠. 드디어 거대한 반격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미진 고모가 화장실에서 발을 씻어내며 고래고래 악을 쓰는 소리가 온 집안을 울렸습니다. 올케, 이게 무슨 무좀약이야. 이거 냄새가 왜 이래. 아우, 내 발 다 썩겠네. 저는 들리지 않는 척 귀를 막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어머니는 낡은 식탁 위에 두툼한 다이어리 하나를 올려두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어머니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평소엔 그저 딸바보 소리 들을 정도로 미진 고모를 감싸고 돌던 어머니였습니다. 고모가 이혼하고 빈털터리로 돌아왔을 때도 가장 먼저 2팔 벌려 환영했던 분도 어머니셨죠. 하지만 오늘 어머니의 눈빛은 무언가 단단히 결심한 사람 같았습니다. 수진아, 저 애가 왜 저렇게 뻔뻔하게 사는지 궁금했지? 사실 나도 몰랐다. 저 애가 왜 저렇게 되었는지, 왜 남의 살림을 훔치듯 자기 것인 양구는지 말이야. 어머니는 다이어리의 첫 장을 넘기셨습니다. 거기엔 미진 고모가 시집가기 전부터 적어 내려간 가계부와 메모들이 빼곡했습니다. 글씨가 아주 삐뚤빼뚤했습니다. 미진이 저 애가 사실은
내 전 남편이 다른 여자랑 낳아온 자식이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멍하니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미진 고모가 시누이인 건 알았지만 어머니의 친딸이 아니었다니요. 저 애도 알게 된 거야. 자기 아버지가 다른 여자랑 바람나서 낳은 애라는 걸. 그날 이후로 저 애가 삐뚤어지기 시작하더라. 자기가 이 집안의 주인이라는 걸 확인받고 싶어서 안달이 난 거지. 내가 저 애를 따뜻하게 안아주면 저 애가 변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 오히려 내 착함을 약점으로 잡고 저렇게 괴물로 키운 거다. 어머니의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저는 무의식 중에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늘 시누이의 등살에 마음고생 심하시던 어머니의 그 모든 행동들이 사실은 죄책감과 연민에서 비롯된 것이었다니요. 내가 그동안 저 애를 망쳤던 거야.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수진아, 너한테 미안해서 그동안 말 못했는데 이제 내가 저 애를 내보낼 준비를 하려고 한다.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이제 한 점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저쪽 화장실 문이 열리고 발을 절뚝거리며 나온 미진 고모가 눈을 부릅뜨고 다가왔습니다. 엄마, 올케한테 지금 무슨 뒷담화를 하는 거야? 올케, 너 엄마한테 내 흉 봤지? 너 진짜 못됐다? 미진 고모는 여전히 상황 파악을 못하고 씩씩거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웃음이 났습니다. 고모의 그 치기 어린 분노가 이제는 불쌍해 보이기까지 했으니까요. 저는 아주 침착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미진 고모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고모님, 화장실 청소는 잘하셨어요? 거긴 무좀약이랑 샴푸가 같이 있거든요. 설마 샴푸로 머리 감으시려다 또 다른 거 집으신 건 아니겠죠? 미진 고모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어머니는 뒤에서 가만히 지켜보며 낮게 은졸이셨습니다. 미진아, 너 이제 그만해라. 내 인내심도 오늘로 끝이다. 집안에 폭풍전야 같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제 이 불청객을 어떻게 내보낼지 우리들의 거대한 반격 작전이 시작될 참이었습니다. 미진 고모는 씩씩거리며 자기 방으로 쾅 소리나게 문을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거실에 남은 어머니와 저는 약속이라도 한 듯 눈을 맞추고 실수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던 어머니의 표정이 지금은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장군처럼 비장해졌거든요. 수진아, 전현이 방금 닫은 문짝 사실 내 돈으로 산 거다. 근데 왜 저렇게 제 안방인 양구는 걸까? 어머니, 진정하세요. 우리가 왜 당해주고만 살았을까요? 이제 저 사람이 우리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저 사람을 괴롭힐 차례예요. 어머니가 눈을 반짝이며 제 손을 덥석 잡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불청객 퇴치 대작전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작전명은 이른바 빈털터리 만들기 프로젝트였습니다. 어머니, 고모님이 아까부터 저한테 명품 가방 사달라고 조르던 거 기억나세요? 그거 다 팔아먹으려는 수작이거든요. 그래, 내 통장도 아주 쥐 잡듯이 뒤지고 다닌다. 아주 속이 훤히 들여다보여. 우리는 일단 고모의 돈줄을 끊기로 했습니다. 어머니는 일부러 아주 오래된 잔고가 거의 없는 통장을 거실 식탁 위에 올려두고 마치 큰 돈이 들어있는 것처럼 연기하기로 했죠. 수진아, 내가 아까 시장 갔다 오면서 고모가 좋아하는 한우 좀 사왔다고 해라. 그리고 이거 어머니가 통장에서 50만 원이나 인출해서 사신 거예요라고 크게 말해. 알겠지? 네, 어머니. 완벽합니다. 잠시 후 방에서 나온 미진 고모가 콧노래를 부르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우리는 약속대로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머, 고모님. 오늘 어머니가 통장에서 50만 원이나 인출해서 한우 사오셨어요.
고모님 입맛 없으실까봐 특별히 1등급으로요. 제 말에 미진 고모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고모는 입가에 묻은 침을 닦으며 냉장고로 달려갔습니다. 엄마, 통장에 돈이 아직 그렇게 많아? 나 이번에 친구들이랑 여행 가기로 했는데 경비 좀 줘. 나 이혼하고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어디 좀 다녀와야겠어. 어머니는 짐짓 엄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미진아, 나 이제 노후 자금도 다 썼다. 이제 수진이한테 얹혀 사는 신세인데 돈이 어디 있겠니? 이게 마지막이야. 고모는 쾌재를 부르며 눈을 굴렸습니다. 고모의 머릿속에는 이미 그 통장을 어떻게 훔쳐낼지 궁리하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죠. 그래, 엄마. 알겠어. 그럼 그 통장 내가 관리해 줄게. 엄마 치매 올지도 모르잖아. 고모가 능청스럽게 말하며 식탁 위에 놓인 낡은 통장을 낚아챘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서로 눈을 찡긋하며 웃음을 참느라 입술을 꽉 깨물어야 했습니다. 그 통장은 5년 전 이미 정지된 쓸모없는 통장이었으니까요. 이제 고모는 자기 손으로 제 발로 무덤을 파러 갈 것입니다. 고모가 그 통장을 들고 은행에 가서 망신을 당할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엉덩이가 들썩였습니다. 다음 날 오전 미진 고모는 콧노래를 부르며 낡은 통장을 들고 나갔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창가 커튼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숨죽여 웃었습니다. 수진아, 저 애가 오늘 아마 동네방네 자기 돈 생겼다고 소문내고 다닐 거다. 평소에도 저렇게 앞뒤 없이 돈만 밝히니. 어머니는 혀를 쯧쯧 차셨지만 표정엔 통쾌함이 가득했습니다. 고모가 나간 뒤 우리는 곧바로 동네 은행원인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언지를 줬습니다. 오늘 어떤 여자가 낡은 통장을 들고 와서 큰 돈을 찾겠다고 떼를 쓰면 아주 정중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망신을 주어달라고 말이죠. 2시간쯤 지났을까 현관문이 쾅 소리 나게 열렸습니다. 얼굴이 흑빛이 된 미진 고모가 씩씩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그 낡은 통장이 구겨진 채 쥐어져 있었죠. 엄마, 이 은행원 미친 거 아니야? 나한테 무슨 수모를 주는지 알아? 고모는 울상을 지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창구에 갔더니 직원이 통장을 받아보고는 한참을 들여다보더라고. 그러더니 나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면서 큰 소리로 말하는 거야. 고객님, 이 통장은 5년 전에 거래 정지된 건데요. 잔액도 0원이고 이건 뭐 박물관에나 가야 할 골동품이네요. 라면서 사람들이 다 나를 쳐다보고 수군거리고 고모는 억울함에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우리는 최대한 놀란 척 연기를 이어갔습니다. 어머, 고모님, 그럴 리가요? 분명 어머니가 돈 있다고 하셨는데 어머니,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어머니는 짐짓 아무것도 모른다는 표정으로 통장을 낚아채듯 가져가 보셨습니다. 어라? 이게 왜 거래 정지야? 내가 분명히 돈을 넣어뒀는데 설마 미진아. 내가 어젯밤에 내 방 몰래 들어와서 통장 바꿔치기 한 거 아니니? 어머니의 일침에 고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고모는 당황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무슨 소리야? 난 그냥 엄마 통장인 줄 알고 가져간 것뿐이라고. 그러게 왜 훔쳐가? 훔쳐가니까 벌 받는 거 아니니. 어디 가서 창피해서 못 살겠네. 어머니는 이제 고모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서늘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미진아, 내 인생에서 내가 저지른 짓은 오늘로 끝이다. 은행에서 망신당한 건 시작일 뿐이야. 내가 이 집에서 얹혀 살며 했던 행동들 다 내 다이어리에 기록해놨다. 더 이상 엄마 딸이라고 봐주는 것도 여기까지야. 고모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늘 자신을 감싸주던 어머니의 변한 모습에
고모도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낀 듯 했습니다. 하지만 고모의 탐욕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고모는 다시 눈을 번뜩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럼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깔 데도 없는 나를 이대로 내쫓으려고? 나 엄마가 나버리면 전 남편한테 다 꼰지를 거야. 엄마랑 올케가 나 괴롭혔다고 말이야. 협박이 시작된 것이죠. 하지만 어머니와 저는 이미 그보다 더 큰 카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미진 고모는 씩씩거리며 자기 방으로 뛰어들어가더니 곧이어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시어머니의 명의로 된 부동산 등기 권리증과 인감 도장이었습니다. 엄마, 내가 빈손으로 왔을 줄 알아? 나 엄마가 치매인 척하고 이거 미리 빼돌려놨어. 이거 팔아버리면 나 혼자 잘 살 수 있거든. 내일 당장 부동산 가서 이거 명예 이전할 거야. 고모는 등기 권리증을 흔들며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드디어 제 발로 덫을 밟았거든요. 어머니는 짐짓 놀란 척 가슴을 부여잡고 소파에 쓰러지셨습니다. 세상에, 미진아, 너 지금 무슨 짓을 한 거니? 그건 절대 안 돼. 어머니의 절규에 고모는 더욱 기세등등해졌습니다. 왜? 안 될 게 뭐야? 엄마는 이제 정신도 오락가락하잖아. 내가 엄마 보호자니까 이거 다 내 거라고.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 한가운데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고모님, 지금 하신 말씀 다시 한번 해보실래요? 엄마 치매인 척해서 문서 빼돌렸다. 내가 명예 이전하겠다. 이거 다 녹음됐거든요. 고모는 멈칫하며 저를 노려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미 준비한 비장의 카드를 꺼낼 차례였으니까요. 고모님, 그거 등기 권리증 가짜예요. 어머니가 며칠 전에 미리 공증 다 받아두셨거든요. 지금 고모님이 들고 있는 건 어머니가 만약을 대비해 만들어두신 모조품입니다. 뭐? 모조품? 고모는 당황하며 권리증을 뜯어보았습니다. 겉은 번지르르했지만 내용물은 미진이 내가 이 집에서 나간다면 용서하겠다는 내용이 적힌 각서 한 장뿐이었습니다. 고모의 얼굴이 순식간에 종이장처럼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고모님, 아까 은행에서 망신당한 거 제가 동네방네 다 소문냈어요. 우리 집으로 배달 오는 우유 배달원 아저씨부터 시작해서 경로당 회장님까지 시누이가 치매 걸린 어머니 돈 훔치려다 은행에서 쫓겨났다고요. 저는 차갑게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이제 동네 사람들 아무도 고모님 안 믿어요. 고모님이 무슨 말을 해도 다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할걸요? 그 순간 고모의 손에서 종이 조각들이 바닥으로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고모의 눈동자가 갈 곳을 잃고 흔들렸습니다. 아니야, 이건 꿈이야. 말도 안 돼. 고모는 소리를 지르며 다시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이제 고모는 완벽하게 고립되었습니다. 집 안에서도 집 밖에서도 말이죠. 방 안에서 들려오는 미진 고모의 통곡 소리는 이제 처절함을 넘어 애처롭게까지 들렸습니다. 쿵쿵거리는 소리도 가구 부수는 소리도 잦아들었죠. 거실에 앉아있던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따뜻한 찻잔을 잡으셨습니다. 수진아, 저 소리가 참 밉다가도 한편으론 내 죄 같아서 마음이 쓰이는구나. 어머니, 죄책감 갖지 마세요. 어머니가 주신 건 사랑이었지 방종이 아니었어요. 고모님이 그 사랑을 악용해서 스스로 둑을 무너뜨린 것뿐이에요. 그때였습니다. 조용히 열린 방 문틈으로 미진 고모가 헝클어진 머리로 기어 나왔습니다. 도끼 어린 눈빛은 온데간데였고 그저 퀭한 눈망울로 어머니의 무릎 앞에 털썩 주저앉더군요.
엄마 나 진짜 갈 데가 없어. 전 남편한테 연락했는데 나더러 죽든 살든 상관하지 말라더라. 진짜 나 혼자야. 고모가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말없이 고모의 등을 토닥여 주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분명 밉고 징글징글했지만 저렇게 무너져 내리는 모습에선 한 인간의 비루한 말로가 엿보였거든요. 미진아, 내가 널 안 내보내는 건 너를 봐서가 아니다. 단지 내가 내 손으로 자식 하나 제대로 못 가르쳤다는 꼬리표를 달고 평생을 살고 싶지 않아서야. 어머니의 낮은 목소리가 거실을 울렸습니다. 내일부터 당장 일자리 알아봐라. 식당 설거지든 건물 청소든 상관없어. 이 집에서 밥 얻어먹고 싶으면 내 노동의 대가를 가져와. 그리고 수진이한테 그동안 내가 부린 패악질에 대해 무릎 꿇고 사과해라. 이거 안 지키면 내일 당장 내 짐 싸서 내보낼 거다. 고모는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모의 눈물에는 이제 연기가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 냉장고에서 시원한 보리차 한 잔을 내왔습니다. 고모에게 건네려다 멈칫했지만 곧 고모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차가운 보리차가 고모의 뜨거운 손등에 닿았습니다. 고모님, 내일부터 진짜 시작이에요.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해요. 저도 어머니도 이제 고모님한테 휘둘릴 생각 없으니까. 고모는 보리차를 벌컥벌컥 들이켰습니다. 그 모습이 왠지 모르게 초라해 보였습니다. 성벽이 무너진 자리에는 이제 날것의 현실만이 남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원하는 진정한 화해와 질서를 찾기 위한 마지막 당금질이 남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진 고모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주방으로 나왔습니다. 고모의 손에는 낡은 고무장갑이 들려 있었죠. 평생 제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겠다고 떵떵거리던 사람이 어머니가 며칠째 설거지하며 고생하신 싱크대 앞에 섰습니다. 옳게 아니 수진아. 나 어제 일 정말 미안해. 그리고 엄마한테도 미안해. 고모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고모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식탁에 앉아 계시던 어머니는 숟가락을 내려놓으셨습니다. 미진아, 사람이 변한다는 게 말처럼 쉬운 건 아니다. 하지만 내가 오늘처럼 뉘우치는 모습 70평생 처음 본다. 이게 가식이 아니라면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어머니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묵묵히 고모 옆으로 다가가 고무장갑을 벗겨내고 고모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고모의 손은 굳은 살이 박여 거칠었습니다. 평생 고생만 하신 어머니의 손을 닮아 있었죠. 고모님, 과거는 묻지 않을게요. 대신 앞으로는 진짜 가족으로 살아요. 우리 아이한테 부끄럽지 않은 고모, 저한테는 든든한 가족이 되어주세요. 고모는 제 손을 잡고 한참을 오열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작게 은졸이셨죠. 이게 뭐라고 진작 이렇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니? 우리는 그날 처음으로 진정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고모가 왜 그렇게 돈에 집착하고 왜 그렇게 사람들에게 독하게 굴었는지, 그 근본에는 어린 시절 아버지를 향한 결핍과 자신을 버리지 않을까 하는 뿌리 깊은 불안감이 있었음을 털어놓더군요. 거실은 무거운 긴장감이 걷히고 비 온 뒤의 땅처럼 단단하고 평온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물론 단 하루 만에 고모가 완벽한 사람이 되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제 우리 집은 악마의 소굴이 아니라 서로의 상처를 보듬는 가족의 보금자리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식탁 위에 두었던 낡은 다이어리를 찢어버리셨습니다. 그 안에는 고모가 저질렀던 잘못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지만 어머니는 그것을
흔적도 없이 쓰레기통에 버리셨습니다. 이제 기록할 것도 없다. 다 잊고 오늘부터 새로 시작하는 거야. 그 순간 창문으로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동안 시누이 때문에 겪었던 서러움, 눈물, 억울함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악인을 짓밟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돌려놓는 것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집에는 작지만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아침이면 고모가 어머니와 제 몫에 따뜻한 둥글레차를 내오고 저녁이면 식탁에 둘러앉아 하루 일과를 나누는 소소한 풍경이 생겨났죠. 옳게 오늘 출근하는데 옷이 좀 얇더라. 내 목도리 하고 가. 고모가 쑥스러운 듯 제 목에 목도리를 둘러주며 툭 던진 말 한마디가 예전의 날카로운 독설보다 훨씬 따뜻하게 가슴에 박혔습니다. 이제 고모는 식당 설거지 일을 하며 처음으로 땀 흘려번 돈의 소중함을 배우고 있습니다. 가끔은 퇴근길에 붕어빵 3마리를 사와서는 나 때문에 고생 많았지? 라며 툭 내밀기도 합니다. 어머니의 얼굴에서도 그늘이 사라졌습니다. 늘 불안하게 딸의 눈치만 보던 모습은 사라지고 이제는 저와 함께 시장을 보며 수진아, 우리 저녁엔 맛있는 거 해 먹자라며 활짝 웃으시죠. 어두컴컴했던 우리 집 거실엔 이제 햇살이 길게 들어오고 그 사이로 도란도란 웃음소리가 꽃처럼 피어납니다. 물론 4년 동안 쌓인 앙금이 하루아침에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가끔은 서로의 말실수에 멈칫하기도 하고 옛 기억이 떠올라 서운함이 불쑥 고개를 들 때도 있죠. 하지만 우리는 이제 압니다. 그럴 때마다 다투는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마음을 털어놓고 손을 맞잡는 법을요. 어머니, 고모님, 우리 이번 주말엔 나들이 갈까요? 아이도 엄마랑 고모랑 같이 가고 싶대요. 제 제안에 어머니도 고모도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시간은 우리 가족에게 쓴 보약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죽을 만큼 힘들고 아팠지만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비로소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시누이와의 갈등은 제게 가장 큰 불행처럼 다가왔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 가족을 더 단단하게 묶어주는 튼튼한 밧줄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진짜 가족은 처음부터 완벽하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못난 모습을 이해하고 묵묵히 곁을 지켜주기로 다짐하며 조금씩 완성되어 가는 것임을 말입니다. 창밖으로 맑은 하늘이 보입니다. 이제 더는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 가족이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함께 걸어갈 앞날이 그저 따뜻하기만을 바랄 뿐입니다.